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첫걸음 행사인데요. 대전은 이제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어떤 성장을 위한 견인하는 자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충남대학교 안기동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시간 일정이 조금 있어서 요렇게 순서는 좀 이렇게 오늘 참석자 소개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의원님들 인사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명석 교수님과 제가 발표한 다음에 토론회로 이어지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소개 드린 다음에 여기서 단체 사진 찍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끝난 후에는 이제 야외 나가서 한번 단체 사진 다시 한번 찍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새 의원님들 이제 소개드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테크 아트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하고 아트의 접목인데 잘들 모르시지만 우리 조승래 위원님께서 예술가이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황정아 의원님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자시고 우리 장종태 의원님은 이제 행정가 출신이라서 시작부터 아주 딱 맞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조승래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예술가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셨었어요. 자, 우리 황정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장종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발표를 맡아주실 카이스트 명예교수이시면서 G아티언스 위원장이신 김명석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공무원 출신인데 지금은 이제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하신 이인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아마 그 테크아트를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우리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정근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ICT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대전 ICT 산업협회 회장 양주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인물이시죠. 패션도 오늘 훌륭하게 오신 김수 대표님, 우리 G아티언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오늘 임미동 부위원님도 오셨네요. 예. 소개는 이제 이렇게 끝나고요. 그다음에 단체 사진 먼저 찍고 의원님들 말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은 다 나오시죠?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그 대전에 요즘 상황이 그래가지고 많이 대전에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뵌 지가 상당히 오래된 분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뵙게 됐는데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토론회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이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방향인데 오늘 최고의 이제 전문가들께서 또 발제도 하시고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 대전이 특히 과학기술에 어찌 보면은 우리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허브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또 대학으로 카이스트가 있고 또 우리 충남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여건도 풍부하고 지역적으로는 또 문화예술이 상당히 크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함께 융합이 돼서 대전을 그야말로 우리 테크아트의 허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잘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내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유익한 그런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좀 부족하지만 예술 분야는 제가 좀 무리한이기도 합니다만 서구청장을 할 때 힐링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대전의 예술가들을 도심 한가운데로 불러 모으는 그런 축제를 시작을 해놓고 이렇게 나왔던 사람인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의 이 진행 결과에 저도 같이 힘을 보태서 열심히 한번 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했던 계속적으로 후원해 주실 거로 오늘 약속하셨으니까요. 기대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황정화입니다. 저는 명실공히 과학 강국 대한민국, 과학 수도는 대전이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학 수도 대전, 그리고 우리 유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과학과 예술의 만남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맨 처음에 제가 제 첫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여기 해화동에 예술가의 집이 있어요. 그 예술가의 집에서 많은 창작가들, 무용가들, 안무가들, 미술 책을 쓰시는 분들, 작가들 다 모셔놓고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강연의 주제가 아트 사이 아트, 아트와 아트 사이의 사이언스, 아트 사이 아트에서 제가 강연을 했고, 거기서 만난 그 책 편집자께서 저한테 아동책을 쓰자고 말씀하셔서 제 인생의 첫 번째 책이 어린이 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어린이 작가께서 이런 내용으로 책을 쓰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준하 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 생애 최책을 2009년도에 낸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 단독 저서로 지금 한 7, 8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중을 위해서 과학을 손쉽게 접하게 만드는 일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매우 즐겁게 생각하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승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은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이렇게 대전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이곳 국회에서 테크아트 관련된 이 토론회를 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안기돈 교수, 우리 김수 대표, 또 양중식 회장 이렇게 해서 한번 점심 낮술을 먹으면서 작당을 해서 그 작당 결과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 예술과 기술을 연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뭔가 좀 잘 안 맞는 느낌을 주지요. 그렇잖아요. 예술은 지극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활동이라고 흔히들 얘기들을 하고, 기술 테크라는 것은 지극히 물질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인류 문명을 형성해 온 것은 기술과 문화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결국은 문명을 만들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인류 문명의 기둥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 발전시켜 왔던 역사 아니겠습니까? 기술과 예술은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 기술 수준이라는 게 워낙에 발전이 돼 있고 폭발적으로 발전이 돼 있고, 더군다나 새로운 온라인 디지털 세계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세계까지 창조를 해내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특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새롭게 창출한 그 공간에서 예술과 기술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되게 그 관심이 가고 또 기대도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세계를 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이 예술 활동을 즐기고 또 공연을 즐기고 거기에 몰입함에 있어서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그 예술적 몰입에 또 성취에 어떤 또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 정말로 과학기술이 집대성된 테크 아트 전용관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 예술가들은 무한한 창작의 나래를 펼 것이고, 기술자들은 예술과 접목되면서 그것에 영혼을 불어넣는 기술에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술자와 예술가들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또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또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 이 토론회가 되게 의미가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장종태 의원님, 그리고 황정화 의원님 감사드리고, 강유정 의원님은 함께
준비를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셔가지고 매우 바빠서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고 저희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으니까요.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승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저 소개받은 카이스트 명예교수 김명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테크아트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아주 꽤 큰 주제인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테크놀로지 아트와 또 기술과 예술이 융합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창의 산업으로 부상 중인 테크아트의 가치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세 가지 제 작품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는 이 작품은 1992년도에 카이스트가 개교 20주년을 맞이해서 설계한 작품입니다. 졸업생들이 돈을 모아서 제 연구실에 와서 카이스트에 좀 뭔가 자랑할 만한 조형물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것이 이건데 저기는 25개의 종이 매달려 있습니다. 까리용이라고 하는 건데 매일 9시, 12시 그리고 5시 퇴근 시간에 울리는데 전부 다 컴퓨터 제어에 의해서 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듣고 싶은 음악을 이제 넣어놓으면은 입력하면은 울리게 되는 거죠. 우리 35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지나가 보니까. 근데 저기에도 저 조형물을 만든 데는 누가 보면은 유성이니까 유성 온천 마크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은 저기에는 피타고라스 함수하고 또 하는 이 황금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어져서 디자인했던 것들입니다. 또한 다음 건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2011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전 내에 있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그 마당에 있는 조형물인데 이 작품을 할 적에도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한참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유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나노의 그 현미경 입자를 보니까 큐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정육면체. 그래서 그 큐브가 나중에 잘 꽃이 되어져서 꽃이 핀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나노 플라워라고 하는 제목의 이름으로 붙여서 지금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거 아마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1992년인데 1992년에 대전이 대덕연구단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지 만 20년 만에 완공하는 기념으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진행했던 조형물인데 제가 아트 디렉팅을 맡아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 뭐 아시죠? 메비우스띠입니다. 메비우스띠는 뭐죠? 위상과학, 위상기하학의 원천인데 소위 이게 팔자 형태로 꼬아진 형태로 해서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을 표시할 때 우리 팔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대 개념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과학기술, 한국의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의미로 설계했던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인 그 테크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영상을 보시면은 테크아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예술에 적용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보시는 아주 거대한 영상처럼 혹동 흑고래죠. 서울 도시의 한복판을 좀 날아다닙니다. 이 특수 영상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 아마 관광공사에서 한강 그 세빛섬에서 커다란 고래를 만들었었어요. 아마 폼나는 한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K 콘텐츠 페스티벌을 했을 적에 만들었던 건데 아마 영화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데서 이제 착상을 해가지고서 이 페스티벌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다음 보실까요? 이렇듯이 우리 테크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다음 볼까요? 확장 현실, 소위 익스텐디드 로봇이라든가 또는 인터랙티브 아트 미디어 다음 보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또 사운드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양한 신기술을 우리 인간의 감성과 창의성을 결합해서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인간 중심의 기술로서 산업, 문화, 교육 전반의 전환점을 만드는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성적 기술, 창의적 기술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테크아트가 중요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AI와 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결합이 2030 세대에 있어서의 아주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의 반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그림을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는 인터페이스는 멋진 공연 예술을 또 창조합니다. 이는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인간의 상상력과 정체성을 기술을 통해서 구현하는 새로운 표현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창작 방식뿐만이 아니라 산업 구조, 교육 시스템은 물론 생활문화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오스트리아 린츠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리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고 하는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유럽 최대의 테크아트 페스티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과학자, 예술가는 물론이요, 철학자 또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 창의 산업의 실험장이자 관광, 교육, 산업을 융합한 대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크아트는 도시의 브랜딩을 넘어서 창의적 생태계와 경제적 파급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라스베가스에 2023년도에 개관한 스피어라고 하는 초대형 몰입형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 공연장은 16K by 16K, 즉 16,000 곱하기 16,000 픽셀, 즉 픽셀 수로 보면 약 2억 5,600만 픽셀이니까 어마어마한 해상도를 갖고 있는 그 픽셀인데요. 그 돔으로 된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AI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결합한 혁신적인 공간입니다. 이 공연장은 음악과 퍼포먼스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실시간 상호작용 콘텐츠로서 테크아트가 경제적 수익과 체험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은 이제 단순 전시가 아니라 경험을 중시한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그 테크아트의 이 스피어의 공연을 잠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 영상입니다. 이 스피어라고 하는 공연장은 좌석수가 17,600석, 스탠딩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관중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장입니다. 애니마라고 하는 DJ가 실제로 공연하는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스피커가 이 안에 있는 내재된 스피커가 16,000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들어보시면은 아마 그 박진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 수가 없습니다. 잠시 애니마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요.
이와 같이 테크 아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라고 그러죠.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요새 그냥 페인팅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그림을 그려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예술이 이제 유행하게 되겠죠. 또한 나가서는 확장 현실의 기반, XR, 소위 Extended Reality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든가, 또는 AI 작곡 등으로 확장되어져서 디지털 창작 산업의 핵심에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단순히 예술을 넘어서 게임, 교육, 관광,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융합은 기술 진보와 창의적 표현으로 만나서 고부가가치의 시장을 열어가는 새로운 산업 표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K 콘텐츠라고 하는 그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제는 기술 중심에서 감성 경험의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테크 아트를 통해서 K 콘텐츠 2.0, 즉 기술과 감성이 융합된 창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테크 아트 코리아로 도약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테크 아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융합형 창의 인재 교육이 핵심입니다. 디자인과 예술, 공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형 교육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며 대학과 연구소, 기업 간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MIT 미디어 랩이라든가 카이스트의 문화기술대학원, CT대학원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이고요. 제가 봉직했던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의 경우에도 제가 40년 전에 처음 카이스트에 부임됐을 적에 산업디자인학과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산업디자인학과가 지금 세계에서 그 QS 랭킹 28위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이스트 내에서도 이 새로운 교육을 계속 창출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학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크 아트가 산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과 생태계 조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하는 공동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창작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인프라라든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겠죠. 그리고 테크 아트를 관련된 진흥법, 또 공공조달 적용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테크 아트를 단순한 전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 계신 아마 의원님들께서 아마 그런 일들을 도맡아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테크 아트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감성 산업과 창조의 플랫폼입니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다음 시대를 정의할 키워드입니다. 마침 이 국회에 제가 25년 전에 한국디자인학회 회장을 할 적에 한국의 디자인 산업진흥법을 발의해서 그 당시에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의 디자인 산업은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되게 의원님들이 해주신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이 테크 아트, 이 분야 테크 아트 코리아를 향한 전략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을 희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우선 테크 아트가 이제 좀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테크 아트로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영혼을 불어넣자.
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 대전하면은 아마 떠오르는 단어가 뭐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어디 그 다른 어떤 도시로 갈 때마다 사갖고 가는 성신당 빵. 근데 이제 참 우리 저 같은 전문가부터 우리 뭐 황 의원님 등등 사실 좀 많이 반성해야죠. 우리 대전이 과학기술인데 어떻게 빵이 가장 그 성심당이 높은 인지도냐. 그래서 그거를 좀 재미있는 테크아트로 우리가 바꿀 타이밍이 됐고, 이건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오늘 그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의원님들이 어떤, 전공이 이제 다 우리 글로벌 테크아트랑 아주 일맥상통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그 첫 번째는 K테크아트인가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류가 전 세계를 다 누비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한류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현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우리 조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얘기 하셨는데 어떤 새로운 영혼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재미있는 테크아트로 시작을 하자는 게 이제 제 말씀이고요. 그럼 이제 과학기술이 현재 우리 한국을 지금까지 오도록 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전국에서 1등부터 3091등까지 의대만 가냐. 이거 굉장히 잘못된 국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꿀 타이밍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새로운 응용 분야가 필요한 거고 마침 이 테크아트가 굉장히 급성장한 아까 김명석 교수님 말씀 보여주신 것처럼 애니만 하나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죠. 요거는 이제 시대적 요구사항인 거고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는 이 재미있는 어떤 한류, K컬처 이런 거와 함께 우리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재미있는 어떤 성장 용어를 불어넣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전이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고 있으니까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로 우리가 우뚝 쓰자. 그래서 이제 견인을 하자는 게 우선 저희들의 꿈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충격에 빠뜨렸던 얼마 전에 7살 유치원 의대 준비반. 이거 충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공부 잘하는 어떤 모든 학생들이 의대만 가냐. 그리고 굉장히, 더군다나 서울대 공대생들이 매년 한 500명씩 자퇴를 하는 이유가 의대 가려고. 요거는 굉장히 곤란한 이런 상황인데 뭔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얼마 전에 전 세계를 막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놨던 중국의 딥시크가 탄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조용합니다. 물론 다른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굉장히 좀 조용했었던 이거를 이제 재미있는 테크아트로 우리 다시 과학기술 인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우선 재미가 좀 없는 이런 게 있는데, 과거 이제 조승래 위원님께서 과방위 간사를 하실 때 저희 학생 한 명이 굉장히 인기 있는 주니어 닥터 프로그램 여름방학 동안 4주 동안 하는 그거를 1년 내내 상시화를 하자. 그랬더니 이제 조 의원님께서 예산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 그 제가 이제 KBSI 주관하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저희로서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대전역에 딱 내렸을 때 꿈돌이 AI 로봇가 인사도 해주고 오늘 성심당의 스페셜 메뉴는 뭐고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이게 이제 재미가 필요한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그 GDP 대비 R&D가 4.9% 이게 2021년 건데 맨날 우리가 1위 이스라엘 빼고는 늘 우리가 1위를 하죠. 근데 어쩌다 이스라엘 1위를 하면 우리가 2위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R&D 투자 금액 대비 기술 이전료를 의미하는 연구 생산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2.78%인데 애투리가 9%인 거를 빼면 훨씬 낮아져요. 그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금 발돋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과 비교해보면 엄청 낮죠. 자, 그런데 이제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를 대전이 만들어서 그걸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는 게 제 제안인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 인프라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굉장히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연구 인프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를 만들 경우에 테크아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이게 공장도 없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미래 산업으로서 되게 좋은 이런 거고 이미
1,599억이라고 그래요. 이정건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수영상 융합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 실내 최대 촬영장인 스튜디오 큐브가 800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이미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무슨 시립 미술관을 새로 만들고 할 때 3천억 들어가고 뭐 할 때 또 얼마 들어가서 5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1조 조금 안 되는 돈만 투입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있는 스피어와 그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브랜드 구축이 작년부터 시작한 G 아티언스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이런 테크아트는 당연히 대전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런 지역 혁신 시스템을 볼 때 지역 공동체라는 게 핵심인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기업, 시민, 학계 등이 만나서 막 놀고 뭐 재밌어가지고 뭔가 함께 해야 되는데 안 만나요. 근데 이제 대신 작년에 했었던 걸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만들어서 글로벌 테크아트 허브로 만들 거냐?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테크아트 컴플렉스를 조성을 하자. 아까 이제 조 의원님께서도 살짝 이제 언급을 하셨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CES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테크아트 CES를 우선 대전이 하자. 이게 이제 글로벌 테크허브 내용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근데 전 세계 이제 스타트업, 테크 스타트업 아티스트들이 다 대전에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떤 공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초몰입형 공연 및 전시 공간 조성, 요거는 이제 라스베가스하고 있는 뭐 스피어라든가 이런 걸 우리 목적에 맞게끔 이제 만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 창작과 연구 센터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걸 이제 만들었을 때 인프라 구축이 된 어떤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테크아트 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조직적으로 보면 G 아티언스라고 하는 굉장히 그 민간 중심으로 탄생한 이게 혁신에 있어서 핵심은 기업이 핵심인데 마침 민간이 출발을 잘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테크아트 컨트롤 타워를 G 아티언스가 이제 역할을 담당을 하면 그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침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이제 국내에서 300명으로 이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가별로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있어야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이제 테크아트 펀드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테크아트를 펀드를 만드는데 또 한 방법은 이제 우리 대전 시민들이 조금씩 참여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또 우리 국부 펀드 이런 거를 말씀하셔서 아마 이건 시대적 흐름이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전이 전략산업으로 테크아트를 좀 육성을 하자는 거죠. 사실 우리 양중식 회장님 모셨지만 대전이 소프트웨어로는 넘버 3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4이고 막 그런 건데 단 한 번도 소프트웨어가 우리 대전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는 안 되고 테크아트는 우리 전략산업으로 이제 선정을 하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테크아트 자체로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과학기술의 새로운 어떤 응용 분야로 활용을 함으로써 어떤 재미있는 테크아트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제 어떤 성장을 이끄는 이런 효과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K컬처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산업으로서 육성돼서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테크아트로 접목을 해서 이제 하자. 새로운 산업으로. 그 다음에는 테크아트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우리 대전이 우뚝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대전만을 위한 거는 아닌 거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대전이 역할을 하는데 자, 과학 수도를 넘어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창조 혁신 도시로 우뚝 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테크아트라는 게 어찌 보면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토론 순서를 이제 토론자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정 토론자들이 계시니까 지정 토론자들 먼저 토론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론하는 것을 할 텐데 누가 먼저 문을 여시겠습니까? 이인섭 대표님? 예. 예,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던 이인섭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해왔던 일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육성 업무였고, 아까 저기서 나온 그 라스베가스 역시 건축이라는 분야가 들어가지 않으면 저게 또 현실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테크아트의 범주를 우선 디지털 아트와 미디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공연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에듀테크와 그 에드테크 광고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과 워크숍, 마이스 산업과 연결은 또 당연히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 그리고 공공공간과 건축 이 분야까지도 확장이 돼야 된다. 그걸 최종적으로 어울러낼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와 광고 에드테크가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마이스 산업이 잘 되고 한다면은 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언젠가 대전을 그 관광 웰빙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치료와 웰빙 아트가 결국 이제 최근에 미술 치료도 있고 여기도 뭐 계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미술 치료, 음악 치료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트를 활용한 그런 치료와 웰빙 분야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대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특히 수도권도 그렇고 뭐 판교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몰려가는데 다 이 분야를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도시와 같이 일반적인 미디어 아트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차별화가 좀 적어질 것 같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광폭으로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대전이 이렇게 돼야 된다, 허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거버넌스 구축의 문제가 선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가면은 역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대전에 해줬으면은 그럼 서울은 어떡하지, 부산은 어떡하지, 또 이 분배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이야 중앙정부 예산을 상당 부분 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되겠지만 지방 중심에 그렇다면 이제 대전시 구와 시민이 반드시 참여하는 이 지방과 시민 참여 주도의 거버넌스를 먼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지역 펀드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거버넌스 구축의 한 틀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두 분 말씀해 주신 것과 뭐 일맥상통한데 뭐 대전은 당연히 그 대전의 허브가 돼야 되겠다는 그 당위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융복과 플랫폼도 구축이 돼야 될 거고 네트워크 형성, 공간 조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데 들어가 있고 네트워크 형성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제 지방과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말씀하셨고 특히 젊은 과학자와 젊은 예술가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빅데이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예, 우리 이정근 단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들은 이제 마음이 부자가 되는 도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문화 콘텐츠 분야 어떤 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특수 영상이라든가 웹툰, 뭐 e스포츠 게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음이 부자가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마 이런 수준은 전국에 아마 상위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사실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특정한 분야, 특수 영상이라든가 웹툰, 뭐 게임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과 대학이 서로 연계해서 어떤 교육과 그다음에 어떤 뭐 성과 전시 이런 것들 연계해서 실제 취업까지 연계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아마 다양한 분야로 더 확장되면 좋고 그리고 그거를 하고 있는 이런 뭐 기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대학 교수님도 그렇고 이런 어떤 책임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나오는 것도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창작하고 제작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실 다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마음이 부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콘텐츠 산업 도시로서 지금 발전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대전은 글로벌 콘텐츠 제작 단지로서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공공기관에서 집적한 부분에서는 최고의 그런 사실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그 OTT를 보셨는데 사실 이 콘텐츠 다 보면 대전에서 저희 스튜디오 큐브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뭐 스튜디오에서 다 촬영된 거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대전 시민들은 그걸 모르시는 분도 사실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충실히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저는 이 자리에 보면 미래에 저희는 아까처럼 콘텐츠는 마음이 부자인 도시라 말씀드렸는데 향후에는 저는 콘텐츠를 통해서 경제가 부자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 드는 거고요. 그거는 기존까지 부분들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생산하는 그런 어떤 집적 단지였었는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유통되는 그런 공간의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아까처럼 마음이 부자인 도시에서 경제가 부자인 도시로 바뀌면서 그게 어떤 콘텐츠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어떤 국제적인 어떤 교류 네트워크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민간 영역에서 저는 먼저 하는 게 맞고 민간 영역에서 하면서 초기에 다가가면서 어느 규모가 커져서 민간 영역에 담을 수 없을 때 그런 시점에서는 어떤 정부나 지자체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뭔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 대전에도 아까처럼 이미 지아티언스에서 그런 글로벌과 네트워크 부분들을 이미 그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게 첫 번째 같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컨퍼런스를 구축하는 그런 어떤 정책과 전략을 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단장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는 도시, 예, 아주 좋은 표현이시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 근데 이건 비단 제작뿐만 아니라 유통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실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어떤 분야가 비전이 있냐 없냐는 아까 이제 우리가 모든 그 스타트업들이 다 AI를 끼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테크아트를 지향하고 기술자들이 테크아트를 지향하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테크아트를 지향하고 모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테크아트를 지향을 하면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뭐 달리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테크아트 쪽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아티언스를 통해서 그 테크아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정의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제일 핵심적인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왜 테크아트를 왜 해야 되고 그걸 왜 대전에서 해야 되는지 그거에 정책적인 기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앞에서 좋은 얘기 다 해주셨고 그다음에 대전에서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저희 이제 좀 그 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술이나 어떤 외형적인 그 제품들이 부가가치를 그 입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외형적인 이슈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문화예술을 입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그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들인 거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적인 기반이 되고 돈이 대전 쪽에 있다 하면 당연히 기업들이 그때 몰리게 됐죠. 그래서 그 문화예술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하고 같이 합쳐지는 어떤 제품들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뭔가 실증할 수 있는 실증 체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뭐 다들 기업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이제 경험하실 것 같은데 어디다가 우리가 조다리든 어디다 넣으려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레퍼런스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증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실증 체계면 조다리나 이런 것들 좀 가능하겠죠. 그러면 대전에서 테크아트의 허브가 되려면 그런 기술에 대한 어떤 실증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인증을 주는 체계도 같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증 체계를 하면 대전에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 요즘 대전이 테크아트의 핵심 지구나라는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준다고 하면 아까 이정근 단장님 얘기한 것이 우리가 뭔가 그 새롭게 대전을 좀 새롭게 표신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양 회장님께서 이제 역시 기업가답게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는 어떤 실증 체계 그 다음에 인증 시스템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선은 대전이 이제 뭐 기술을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실증 제품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는데 그거는 이제 조 의원님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뭐 대전이 되게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많고 하니까 자 우리 이어서 우리 김수 대표님 또 말씀 들어보죠. 저 뭐 하는지 아시는 분, 제가 이제 회사 이름 맥앤 윕인데 그런 이름이 어디냐 한 3번쯤은 물어보셨. 맥앤 윕? 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사장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쭉 얘기를 조금 떠들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드려야 되는데. 30년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를 팔아서 안 망한 사장인데요. 30년 동안 뭘 팔아먹었냐면 그 행사를 팔아먹었습니다. 주로 국제회의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정부 기관들의 국제회의 전시를 1년에 한 70건에서 100건 정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오는데 무슨 사장이 뭐 사장 그냥 타이틀 달고 토론한다고 하면 좀 거시기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달 전에 대세는 충청,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거를 합쳐서 부르려고 하니까 대충 된다. 대충 도시. 이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세종을 빼자니 대세충 하니까 뭔가 벌레 같고. 그래서 대세충청 이래도 뭔가 이렇게 조금 감흥이 덜하는데 여기다가 는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저희처럼 대세는 충청 이러니까 진짜 이제는 우리가 서대전 역도 뺏기고 이런 어리버리한 정치력이 없어가지고 어리버리한 충청이 아니라 진짜 대세는 충청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점입니다. 선점. 한 달 전에 대세는 충청,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여성벤처협회 회장에 취임했는데 취임식이라고 안 하고 제가 대세는 충청 여성벤처 도약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 개의 약점을 가진 대세는 충청이지만 이렇게 포장을 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지방이란 얘기입니다. 서울 인구가 대전에 한 8배쯤, 7, 8배밖에 안 되는데 경제 규모로는 100분의 1이라고 해도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점.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 출신에 그다음에 여성이라는 약점. 그리고 벤처 아직도 모험이나 하고 있다는 거죠. 저한테 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벤처해?
네, 제가 30년을 안 망했으니까 아직도 벤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쯤은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중견기업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직도 벤처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세 가지 약점을 전부 다 담고 있는 협회에 제가 회장 타이틀을 달고 오늘 이 그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테크아트, 아트테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상상하는 미디어 아트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대전에 그 명실상부한 50년이 넘은 54년 된 그 연구개발 특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과학기술의 성지입니다. 과학수도이고 근데 여기에다가 예술이라는 숨을 한번 불어 넣어보자. 테크아트다. 그리고 우리 대전이 이 테크아트의 허브가 돼버리자. 글로벌 대장은 우리 대전이다. 이렇게 도장을 뻑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다. 아까 이정근 단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에 스튜디오 큐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실내 촬영장이 있습니다. 자, 저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스튜디오 큐브나 이런 그 특수영상 클러스터 1,500억이나 그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연구 창작센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부연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보여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꼭 우리 대전에서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전 세계에서 왜 라스베가스에 CES 있잖아요. CES. 전자제품 이런 거 새로 만들면 다 CES 가서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CES 갈 거예요. CES가 CES 하는 기간에 고기의 직접적인 매출만 3천억이랍니다. 자, 전자제품 새로 만들면 CES 가서 발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입은 문화예술이 그게 조형물이 나왔던 전시로 해야 되던 공연으로 해야 되던 내가 오페라 작품을 만들었던 연극 작품을 만들었던 그러면 대전에 와서 신작이 나오면 대전 와서 발표해라 1년 내내. 네, 그거 해야 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CES 3천억 버는데 우리 직접적으로만 우리는 1년 내내 여기 와서 해야 한다. 영시축제도 좋지만 영시축제는 사실은 연예인 불러다가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거든요. 전 도시를 테크아트 축제 여기저기 건물에서 미디어 아트도 하고 그 안에서 전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 2주일간 페스티벌도 하고 그렇지만 1년 내내 전 세계의 테크아트 신작들이 대전으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테크아트 컴플렉스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테크아트 전용 공연장, 테크아트 전용 전시관, 여기다가 테크아트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센터와 그러니까 창작센터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는데 그럼 여기 이거 어디다 만들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이제 점심 먹다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거 만들면 대전역 위에 대전역 거기다가 1등으로 거기다가 만들어야 된다. 이안이 그 평성 청소년 수련원 있는 그 한발 수목원 있는 거기다가 이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3안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중촌동에 거기다가 한 3개 정도 입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테크아트 컴플렉스를 구성해 주면 진짜 전 세계가 우리 대전으로 모일 수 있는데 이런 그 행사들 중에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행사를 보통 다보스 포럼,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WEF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경제 포럼, 모든 경제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보스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보스가 저 아직 안 가봤습니다. 올해 9월달에 가보려고 하는데 다보스가 인구 1만 10,000명 도시랍니다. 10,000명. 인구 10,000명. 그런데 이 다보스 포럼 하나로 박사님 가보셨죠? 다보스 포럼 하나가 경제 효과가 1조 2천억 원. CES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직접적인 매출만 3천억 원. 인구 10,000명 도시에서 경제 효과가 1조 2천억 원. 우리가 테크아트의 허브가 되어준다면 우리가 이 1조 2천억 원 우리 이거 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조금만 내가 예술가라면 과학기술가의 조금의 융합의 시도, 내가 과학기술자라면 내가 예술하고의 조금의 융합의 시도, 이 조금의 시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선점하고 우리가 이거 하겠다고 치고 나가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아까 양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책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더 뭐 이렇게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1조에서 3조 정도만 우리를 밀어주면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 이 테크 아티언스트들이 다 몰려와서 CES를 못지않은 그런 어떤 곳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를 보니까 CES는 직접 매출액만 보더라도 3천억 원인데 우리는 이제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고 특히 우리가 1년 내내 또 우리는 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그 기대 효과는 어마어마할 거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K컬처 그 수출액이 20조라고 하면 이제 그 넥스트로서 우리 테크아트로 생각을 할 때 보면 그 경제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 같다. 뭐 이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어떤 새로운 성장 영혼이 필요한 건데 그 영혼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영혼을 만들려면 1조에서 3조는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벤처 협회장의 타이틀을 달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 테크아트 분야는 그 창업을 하는데 공장도 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이 그리고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가 이 테크아트고 우리 대전이 이거 지금 해야 한다. 지금 빨리 깃발 꽂자. 여성 그 벤처협회 대세는 충청을 대표하는 여성 벤처협회 대표답게 아주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고 자 진짜 그 테크아트는 현재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시대적인 어떤 요구랑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잘 뭐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계속 아까 이제 강조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중요하게 어필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선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선점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제 뭐 기술에서도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치에서도 선점 나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테크아트라는 거를 선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밤까지 생각했던 테크아트라고 하는 건 제가 한 4년 전에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미디어 아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이 버스를 타고 이 토론에 참석을 하러 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다양한 뭐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가는 것만큼 이 테크아트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놀랐고요. 이 테크아트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너무 진부한 용어가 됐지만 융복합의 한 영역이고 거기에서 AI라고 하는 기술이 입혀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도 굉장히 이름이 생소했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희가 정말 앞으로 중요하게 잡고 나가야 할 미래의 시대적인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김명석 교수님 너무 테크아트의 뭐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서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졌던 부분인데 지방의원인 저로서도 할 일이 참 많겠구나. 그리고 유성구가 거기에 정말 선점을 하는 과정에서 유성구도 얼른 발 담그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또 정윤회 청장님과 조승래 의원님과 저도 힘을 합쳐서 열심히 테크아트 허브가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 함께 해주시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뭐 정리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과학자들은 예술가가 되고 예술가들은 과학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려면 과학자들에게 예술적 감성과 예술 혼을 어떻게 그러면 학습시키고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최신 뭐 AI든 소프트웨어든 이 범용적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학습하게 할 것인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것만 잘 설계해도 제가 보기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테크아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이런 게 될 테니까 우선은 그걸 하나 설계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형성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섞이고 교류하고 필요를 만들고 필요가 수요를 또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엔 그 플랫폼이
하나의 생태계가 돼서 그 생태계가 이제 변화하고 발전하고 진화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초기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지아티언스라는 훌륭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에 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자원들을 좀 그 플랫폼에 좀 집어넣어서 이 플랫폼이 초기 생태계가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두 번째 그거고요. 그리고 이런 역량들을 다 모아서 그래도 뭔가 상징을 하나 만들어서 야 우리가 이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자. 그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그 무슨 컴플렉스가 됐든 전용관이 됐건 그 1조짜리든 5천억짜리 3천억짜리든 뭐 그런 것들을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들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정해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추가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이 관련된 이런 것들 제가 막 테크아트 막 얘기한다니 그게 뭡니까? 막 의원들 되게 많이 물어봐요.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동영 의원 같은 분이 테크아트라는 걸 압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뭐야? 전주는 그 예향인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 개념, 그러니까 선점이라는 것은 개념 설계의 주도권을 진다는 거예요. 개념 설계 주도권을 진다는 것이 사실은 미안한 얘기입니다. 광주가 AI로 계속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동력이 안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 논리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광주 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주를 빼고 AI 얘기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나 광주가 AI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한민국 AI 생태계에서 광주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걸 분명히 정해야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지 모든 AI를 다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욕심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테크아트라는 것에 대한 개념 설계를 하더라도 결국엔 대한민국의 역량이라는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대전의 역량도 사실은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는 그러니까 허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량뿐만 아니라 글로벌 역량을 다 결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게 또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또 욕심을 지나치게 부려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제 2시간